주식의 발견, 주발에서 삼성전자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요. 근데 대부분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아주 유명하죠. 예, 스마트폰 빼놓으면은 정말 아쉽다 싶은 기업이 또 삼성전자입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드디어 신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궁금해요. 네, 확실히 삼성전자가 저희 7월에 보시면 폴더블 모델인 갤럭시 Z 폴드 7과 Z 플립 7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얻어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폴드 7과 플립 7은 7월 25일에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보시면 104만 대가 판매가 되는 등의 사실상 이제 국내 사전 판매 기간 동안에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최단 사전 판매에 대한 기록을 세우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쫙 몰리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는 결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네요. 스타트가 좋네요, 신작이. 예. 플립과 폴더 아시죠? 폴더, 플립. 방향에 대한 그런 차이인데 폴더블 폰 쓰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접히는 부분에 이제 주름이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필름이니까 많이 쓰다 보면 파손이 될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온 신제품들은 이런 단점들을 좀 개선했나요? 네, 최신 모델 이제 폴드 7과 플립 7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기존 폴더블 스마트폰의 주요 단점이 거의 개선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기존 폴더블 폰의 이런 무거움이라든지 뭐 두꺼움 그리고 내구성 등의 이런 문제가 지적이 계속 됐었는데 이번 신제품들은 역대 폴더블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구현해서 이제 휴대성과 사용 편수를 크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한계를 상당 부분 해소됐다라는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 시장 성장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특히 이번 제품들로 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의 경쟁에서도 이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자, 극한 내구성 테스트. 사실은 이게 극한 내구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만 이 테스트를 합격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영상이 지금 화제던데요. 네, 확실히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이제 폴드 7은 유명 IT 유튜버가 진정한 극한 내구성 테스트에 모두 뛰어난 이 내구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 7은 아주 얇은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화면을 접는 방향은 물론 반대편에 이제 꺾는 강한 힘에도 화면이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라고 이슈가 되고 있고 접히는 힌지 부분에서 조금 휘어짐은 생겼지만은 확실히 그 기능 면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흠집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먼지 그리고 휘는 실험까지 다 견뎌내면서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서는 내구성이 최고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특히 Z 플립 7의 내부 화면이 플라스틱 소재라서 손톱에 조금 긁힐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 무상으로 보호 필름을 교체해주는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내구성 걱정을 조금 덜 수 있다라는 그런 평가까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아, 이 꿀팁을 전해드렸는데 저는 순간 대리점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예. 자, 사실상 폴더블 폰 상용화의 신호탄을 쏜 삼성전자. 이 폴더블 폰 시장을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까지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핸드폰을 접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조고 이 시장을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중국 제조사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잘 따라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 이제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5% 기록하면서 아직 폴더블 폰 시장에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제조사들이 이제 가격이나 이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좀 빠르게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사 중에서는 화웨이가 강력하게 삼성에 도전을 하고 있고 화웨이의 이제 올해 시장 점유율 약 34%에 이르는데요. 올해 점유율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화웨이 격차가 거의 안 나는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중저가 제품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또 중국 제조사들의 이런 가격 경쟁력과 빠른 기술력 성장에 힘입은 이런 결과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이번 폴더블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호평을 받으면서 그 가격 경쟁력을 그보다 더 월등한 기술 혁신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역시 이제 원조니까 원조의 기술은 따라잡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은
그래도 뭐니 해도 삼성전자와 애플 아니겠습니까? 애플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자존심을 지켜왔는데 이 폴더블 폰 시장이 워낙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을 내놓을 계획이 없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애플이 2026년 하반기에 보시면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현재 애플은 2025년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부터 폴더블 아이폰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곧 같이 밝혔었는데 이쪽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쪽 OLED 쪽에서는 BOE가 좀 유력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에 패널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힌지 디자인과 보시면 화면 주름 문제 개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출고가는 1999달러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재밌는 모양새입니다. 삼성과 그다음에 애플은 영원한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서로 소송도 하면서 또 경쟁도 하면서 서로 한편으로는 파트너십을 갖기도 하면서 참 재미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 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는 내년 하반기나 폴더블 폰이 주류 시장에 진입하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네, 내년 하반기 이제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를 한다는 이런 소식은요.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이 주류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좀 진입하는 전환점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폴더블 폰이 주는 대화면 사용 경험과 또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지면 또 다시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이런 편리함과 혁신성을 느끼기 때문에 폴더블 폰은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기존 바형 스마트폰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는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네. 폴더블 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소비자 관심이나 이런 수용도를 크게 높이는 측면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폴더블 폰이 이제 스마트폰 주류 제품군으로 자리 잡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인들은 한번 편하잖아요. 불편한 쪽으로 못 갑니다. 이제 이런 현대인들의 성향도 많이 반영이 되겠죠. 자, 애플도 스마트폰을 참 잘 만들긴 하지만 폴더블 폰 분야만큼은 삼성전자가 훨씬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확실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테스트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내구성에서도 그렇고 앞선 평가를 확실히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번 제품 자체가 두께라든지 무게 그리고 감소, 내구성 강화나 AI 생태계 연동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종합했을 때 완성도가 높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를 또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폴더블 폰은 갤럭시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갤폴, 갤럭시가 폴더블 폰. 네, 삼성은 그래서 향후에 트리플 폰에 대한 출시라든지 AI 기능을 강화하면서 폼팩터에 대한 다양화 등을 통해서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이어갈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상당히 거센데 삼성은 양산 경험과 제품 완성도 측면에서 여전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계속해서 갖춰 나가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제 애플이 그래도 변수는 있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OS나 AI 통합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쪽에 대한 강점을 고려해 보신다면 향후 본격적인 시장이 경쟁이 되면은 시장 판도를 이쪽에서 애플이 뒤집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조금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유리하고 소프트웨어 OS 분야에서는 애플이 좀 유리하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애플의 참전 등으로 시장이 커지면 관련 부품 업계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애플이 품질이 검증된 국내 부품사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할까요?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품질이 검증된 국내 부품사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OLED 패널을 단독 공급할 가능성이 크고 또 힌지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의 납품 업체 선정도 국내 업체들과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이제 매우 엄격한 품질 기준을 갖고 있고 이런 대량 생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된 국내 부품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에 힘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26년부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연간 700만에서 800만 개의 폴더블 OLED 패널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부품사들의 다른 부품사들도 네. 이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저는 여기서
엄청난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폴더블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도 늘어나겠죠. 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이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내년엔 애플도 폴더블폰 출시를 예고한 만큼 폴더블폰 시장 전반에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폴더블폰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호 자문역의 동메달부터 공개합니다. 네, 제가 폴더폰 관련주로 동메달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DKT입니다. DKT. 네, DK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을 하면서도 이제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디스플레이와 또 삼성 SDI의 배터리 보호 회로 모듈 분야에서도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작년에도 국내 폴더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 중에 80% 이상을 공급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였지만 당시에는 이제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이런 폴더블 폰 판매가 부진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동반해서 좀 부진을 했는데 현재는 이제 신작 폴더블 폰 호평과 함께 애플에서도 폴더블 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원래 핵심 부품 공급사였기 때문에 이번 폴더블 폰 수혜 기대감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삼성전자와 안정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OLED 디스플레이용 부품과 또 스마트폰 배터리 보호 회로 사업에서 견조한 매출을 계속해서 기록해 가고 있는 점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실적과 주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장 부문에서도 ES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필두로 매출 성장세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실적과 주가 모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메달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는 DKT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부품 제조 업체죠. 지금 저희가 폴더블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발음 연습하기도 좋네요. 폴더블폰. 네. 자, 이번에는 은메달 기업 공개합니다. 네, 은메달 기업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KH바텍입니다. KH바텍. 네, KH바텍은 폴더블 폰 시장에서 이 힌지 부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핵심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모델인 갤럭시 폴드 7과 플립 7에도 이제 외장 힌지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폴더블 폰 변화에 따라 이런 힌지 모듈 단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도 25에서 30%가량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판매량도 또 신규 라인업 확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외장 힌지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KH바텍 역시도 실적 역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외장 힌지 매출 관련해서는 동사의 입지를 위협할 만한 대체 공급 기업이 현재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공급 경쟁사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폴더폰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힌지 가격도 상승이 뒤따르면서 이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기술력과 시장 선점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은메달 기업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또 자동차 전장 부품과 또 롤러블 힌지 등의 이런 신사업 부문에서도 매출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은메달은요. 폴더블폰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힌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KH바텍이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차례죠. 금메달 종목 모형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 모형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직접적으로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린 금메달 종목은 이제 힌트부터 드리면 네. 삼성과 애플 이런 폴더블 최대 수혜가 예상이 되는 OLED 핵심 소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채널 추가해서 오시면 종목명 공개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 OLED 핵심 소재 기업입니다. 그 밖에 이 종목을 특별히 금메달로 뽑은 이유 설명해 주시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 구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OLED 핵심 유기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신작 폴더블 폰에서도 이제 동사의 OLED 소재가 공급이 되면서 큰 주목을 한 차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시세 분출이 있었고 애플이 이제 26년 하반기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하는 이 OLED 패널에 동사의 핵심 유기 소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 신작 폴더블 폰 판매량 증가와 더불어서 차세대 애플 폴더블에 대한 수혜가 주가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의 동반 수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금메달로 가져왔다 보시면 되겠고 폴더블 스마트폰 외에도 이제 IT, OLED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최초로 개발한 핵심 소재들이 이제 패널 두께를 줄이는 동시에 OLED의 이런 발광 효율과 전력 효율을 높이는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폰 외에도 신작 아이폰이라든지 앞으로 신작 갤럭시 S 시리즈에도 지속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동사는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도 최선호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우 자문형이 택한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제공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신 분들에게는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